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진도 마지막 주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이 아니고 교재 691페이지입니다. 자, 주택법에는 크게 이렇게 주택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제1장 총설에서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를 배웁니다. 제2장이 주택의 건설해가지고 건설의 주체를 보고 사업주체 그럽니다. 다른 법에서는 시행자라고 그러는데 주택법은 시행자를 말 대신에 사업주체 이라고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주택건설 사업하려면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데 이걸 보고 사업계획 승인.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를 주택법은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에서 사용검사까지 가죠. 그리고 이제 주택건설 자금 크게 세 가지 내용 배우고요. 그래서 3장이 주택의 공급입니다. 주택의 공급에서는 첫 번째 배우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배우고, 두 번째 주택의 공급 질서 유지해가지고 청약통장 팔지 마라 이런 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하고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제도가 나오고, 제4장이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5장이 주택 거래 신고제도입니다. 나머지 내용이 있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장 총설 용어에서 평균적으로 두 문제, 2장의 주택의 건설에서도 얘도 평균적으로 두 문제 더 나올 수도 있고, 공급이 보통 한 문제 나오든가 얘도 평균 두 문제 봐야 돼요. 얘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16회 이후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고, 주택거래 신고제도가 한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법이 7문제 나오는데 공부하기는 건축법보다 훨씬 쉬워요. 건축법도 7문제 나오지만 4문제 맞추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 목표를 4문제로 딱 잡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 책 봅시다. 책 보게 되면 692페이지입니다. 692페이지 보면 1번 법목적인데, 이 법목적은 그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중간에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주택법 목적은 모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일단은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려면 어찌해야 돼요?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해야죠. 공급.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그를 위한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주택법인데, 일단은 궁극적인 목적은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이다. 그거 알아놓고요. 그 밑에 참고해가지고 주택법과 건축법 관계인데, 이건 상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자, 고개 드시고,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주택법을 쓸까요? 건축법을 쓸까요? 주택법을 써요? 건축법을 써요? 그러면 주택의 동료는 뭐가 있어요?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는데, 단독 공동 기준이 얼마입니까? 30입니다. 30% 30세대 기준 해가지고 미만이죠. 이게 미만, 이게 이상. 미만이 무슨 법이요? 건축법. 이상이 뭐요? 주택법.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이 맞는데 30% 30세대 이상 되는 주택은 따로 주택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법이 건축법보다는 특별법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수업들이 이겁니다. 30% 30세대 이상 되는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자, 2절 주택법의 내용 스스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693페이지 3절 주택은 마음 편하게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주택이란 주택법이니까 주택. 공법에서 안 나오면 학교로, 거기도 안 나오면 중개 실무. 분명히 어디서 나오든 간에 나옵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 세대의 구성원이 그러면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에 전부, 일부 및 체크합시다. 부속 토지 말하는 부속 토지도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또 체크요. 단독, 공동 구분한다. 단독, 공동 구분한다. 그래서 1번 주택의 정의에서는 함정이 2개 들어있어요. 부속 토지 포함하고 단독, 공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번 밑에 양거는 밑에 2번 준주택이죠.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거.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오피스텔, 기숙사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보너스로 나와요. 보너스로. 준주택인 것은 해가지고 어떻게 암기했나요? 너, 다기. 오피스텔, 노인복지,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해가지고 너, 다기로 했습니다. 너, 다기 암기하시고 넘겨보면 이제 주택에 분류해가는 사인데 주택. 자, 주택은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모든 건축물 건축법에서 1호 해가지고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3호 일종건설 이라고 배웠는데 단독주택에는 다시 뭐가 있어요? 단독주택, 단독, 그 다음에 다중이죠. 단독, 다중, 그리고 다가구, 그리고 공관 4개 있었어요. 공동주택에는 첫 번째 아파트가 있고 두 번째 연립, 세 번째 다세대, 네 번째 기숙사 이러고 있었어요.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숫자가 암기해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자식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중, 3, 3 생각해도 중, 3, 3 중, 3, 3 그러면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이야. 다가구 그러면 3계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 합계가 660 이하이고 세대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그리고 아파트라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계층 이상. 연립은 주거용으로 쓰는 게 4계층이야. 다세대도 4계층이야. 그러면서 연립은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요. 660 이하면 다세대니까 자주가 연립이 다세대보다는 큽니다. 이 숫자는 숫자 암기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건축법이 이러고 분류하면 우리가 배우는 주택법은 뭐라고 분류합니까? 주택법은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자, 아파트가 뭐고 연립이 뭐고 다세대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겠다. 따라 쓰겠다. 똑같이 쓴다. 세상에 우리나라 아파트를 갖다 건축법이 이러고 주택법은 저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든 간에 아파트는 전부 다 뭐라고요? 5계층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5계층 이상. 연립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 사용된 바닥면적이 660이야.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얘가 문제가 기숙사가 자 봅시다 이제 기숙사 해가지고 기숙사가 건축법에서 보면 건축물로 보게 되면 기숙사에서 뭐예요? 차고 또 먹고 또 그 정도지 뭐 그 정도지. 그러면 건축법을 보게 되면 얘는 건축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얘는 주거용이면 주거용이니까 너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주택으로 가야 맞는데 주택법에서는 아까 주택이 뭐라고요? 세대의 구성원이에요. 세대의 구성원이 누구라고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어쩐다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기숙사는 학생들 좀 가 있다든가 근로자 가 있다든가 이러니까 뭐를 볼 수가 없다?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주택으로 볼 수 없지만 근데 주거생활 해야 하네요? 하니까 그래서 너는 뭐라고요? 준주택으로 분류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정도 내용 좀 알아놓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주택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695페이지 보면 695페이지 동그라미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얘 지금 출제 안 됐지만 얘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요. 세대 구분형 처음 생긴 거. 우리는 중개사 공부하니까 우리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밖에 나가서 보면 신문 기자들은 뭐라고 쓴다고요? 부분임대요. 인터넷 가서 보면 부분임대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 공부 안 하니까. 인터넷 뒤져보면 이러고 넣어요. 부분임대형 그래요. 부분임대형. 우리는 뭐라 한다? 세대 구분형. 자, 이게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104호. 확실하게 아파트 사는 사람 있나요? 왕언니? 관리비 얼마 나와요?
살림 안 하고만 요즘. 예? 겨울에 50만 원 나와요? 오. 중앙남부. 제가 어제 광주 수업했는데 관리비 얼마 나와요? 물어보니까 광주에서 보통 30평인데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은 13만 원 그러던데. 50만 원 엄청 나오네. 50만 원 나오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관리소장 월급이 최고 짠 데가 광주예요. 광주. 옛날에 서울에서 200 주면 거의 80 줬어요. 80. 힘들면 광주 가서 사세요. 관리비 싸니까. 그러면 자 이게 관리비가 50만 원 나오면 관리비 이거 벌기도 만만찮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즘은 뭐 넷이 다섯 안 살잖아요. 대부분 두 부부 안 살죠. 부부밖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물을 하다 이게 현관문이 여기도 하나 있고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얘를 갖다 세주고 여기를 세주고 주인이 살고 지금 이 구조요. 이게 뭡니까? 세대를 구분해가지고 얘를 갖다 세주니까 이게 뭐라고 인터넷 부분인데 이게 원룸 만들면 서울에서 원룸은 최하가 50만 원 밑으로 없을걸요? 명색이 아파트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충분히 뭐 한다고 관리비 충당하고 남는다고. 그래서 나오는 게 얘가 나옵니다. 세대 구분형. 인기 좋아요 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자,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체크합시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첫 번째 함정이 그거예요. 구분 소유가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자, 이제 기억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 세대 구분형이니까 이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주거생활 해야 돼요. 먹고 잡고 씻고 다 해야 돼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도 따로 있어야 되고 현관도 따로 있고 욕실, 부엌은 기본적으로 따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암기해야 됩니다. 각각 전용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 속기 딱 좋아요. 이게 세대 구분형이 14 이상이면 바로 나온 게 도생이 나와요. 도생은 14에서 50이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14 이상 그러고 상한선이 없어요. 14제곱미터 이상. 세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부분, 경량구조 경계벽. 지금은 이러고 쓰지만 여차하면 어쩐다고요? 터가지고 쓸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경량구조 하든가 아예 처음부터 여기다가 연결물을 만들어내든가 이런 얘기고. 네 번째입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단지 전체 공동주택 호수의 3분의 1 넘지 말고 숫자 남겨야 돼요. 3분의 1 넘어가면 안 되고. 미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의 전용 면적 합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지 말고. 둘은 똑같이 하나를 묶으면 돼요. 3분의 1 넘지 말고. 세대 수도 3분의 1 넘지 말고. 전용 면적도 3분의 1 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 건설 기준 적용. 주택 건설 기준 적용.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 세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아파트 단지에 우리나라는 500세대 기준해 가지고 500세대 이상이면 뭐가 들어가요? 단지 안에 도서관이 있어야 돼요. 도서관이. 500 미만이면 도서관이 없어요. 500세대를 계산할 때 이걸 하나로 볼 거냐 둘로 볼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몇 개를 본다고요? 하나로 봅니다. 하나.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셈입니다. 틀린 것은 이제 그러고 나오면 답 될 수 있는 부분만 찾아요. 첫 번째 함정이 구분수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함정이고 두 번째 함정은 14제곱미터 이상이다. 상한선이 없다는 신경 써요. 상한선이 없다는 거. 14 이상. 세 번째는 두 개 묶어서 3분의 1 넘지 말고 세대수든 면적이든 좌우지가 3분의 1 넘지 말고. 네 번째는 건설 기준 적용할 때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함정 쓸 수 있는 게 4개예요. 구분 소유 안 돼. 14제곱미터 이상 3분의 1 넘지 말고.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이거를 자꾸 반복. 이점 묻기 전에 또 반복.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넘겨보자 2번입니다. 자금 등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1번 국민주택 중요표시 하시고 국민주택. 주택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국민주택입니다. 아주 쉬워요. 체크합시다. 국민주택 기금. 국민주택 기금입니다. 기금. 자금 지원받아 건설, 계량 등 들어서 전용 주거 용도로 쓰이는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1호 그러면 단독이고 1세대 그러면 공동이요. 단독이든 공동이든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85 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도시를 제외한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국민주택 그러면 딱 두 가지. 첫 번째 기금 그리고 85 이하.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로지 국민주택 기금 그리고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시험 문제가 거기까지 나옵니다. 국민주택이 단독인가 공동인가 따지면 안 돼요. 짓는 사람 마음이요. 분양인지 임대인지 짓는 사람 마음이요. 민가인지 공공인지 짓는 사람 마음이요. 단지 국민주택이란 오로지 돈입니다. 국민주택 기금 그리고 면적 85 예외 100. 2번 국민주택 등 출제된 적이 없고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주택 등이란 국민주택과 등 그랬으니까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주택건설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건설한 주택과 임대주택법에서 건설된 임대주택에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 임대하는 주택 등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객관식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지문을 보면서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나온다 그러면 함정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걸 알 수 있는데, 이게 2번 지문이 길어요 짧아요? 이렇게 긴 지문은 절대 O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자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나 틀린 것은 1번 국민주택 등이란 X. 더 읽을 가치가 없이 얘가 O가 되려면 얘를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국민주택 등이란 첫 번째 국민주택, 두 번째 국가지자체 공사건설 주택, 세 번째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에서 85인 거. 이거 다 써버리면 지문이, 이게 지문 몇 줄입니까 이거? 세 줄입니까? 실전 가게 되면 한 10줄 돼요. 10줄. 지문 하나가 10줄 되는 그런 시험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쓰고 싶으면 짧게 써가지고 틀리면 된다. 틀리면 짧게 써가지고 틀리면 돼요. 맞게 쓰려면 낼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국민주택 등 시험 보는 쯤에서 나오면 무조건 X예요. 3번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자, 얘가 국민주택이에요? 아니에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예, 국민주택 뒤에가 민간건설 중형 뭐라고요? 국민주택. 국민주택.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주택 개념을 좀 깨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국가기관이 짓는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주택 누가 최고 많이 지어요? 옛날에는 누가 많이 했는데, 얘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얘보다 누가 많이 한다고? 얘가 더 많이 한다. 부영이 더 많이 한다. 부영이 임대진 거지, 임대진 거. 이거 100% 국민주택 임대진 거죠. 근데 부영이 임대를 엄청나게 많이 짓는데 요즘은 부영이 많이 지으니까 항상 국민주택은 뭐 주공이 진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줘요. 단지 그 국민주택 기금만 끌어와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그러면 자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분명히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인데 민간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왜 국가지자체 공사 뺀 나머지 건설은 중형 60을 초과하고 85 이하입니다. 그게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처음에 나온 적은 없어요. 혹시 읽어봤어요? 그 대신 중형 개념 없다. 중형 60을 초과하고 85 이하다. 60을 초과하고 85 이하. 그래서 우리나라는 60 이하가 소형이 됩니다. 소형. 4번 민영주택이란 줄 겁시다. 국민주택 등을 제외입니다. 을 제외 그러면 안 되고 국민주택 등을 제외. 등을 제외. 5번 도생. 도생은 중형. 처음에 나옵니다.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함정 300 미만입니다. 두 번째 함정 국민주택 규모 써야 돼요. 85 이하. 85 이하. 세 번째 함정 도시지역의 건설입니다. 도간농자 도시지역의 건설. 그러면서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입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인데 자 원룸형부터 설명합니다.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니까 도생은 공동주택이지 단독주택이 아니요. 도생은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어떻게 짓길래 그러면 자 한 층이요. 한 층의 바닥 면적 우리가 200제곱미터 합시다.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층인데 지금 이 건축물은 5개 층인데 전부 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거용 쓰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아파트죠. 주거용 사용된 게 5개층. 층수가 5개 이상 뭐라고요? 아파트. 한 층 면적이 얼마라고요? 200.
방 만듭시다. 방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당 면적을 전용 40을 해가지고 방을 전부 다 한 개 만들어 놓으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원룸. 그러니까 아파트지만 이건 뭐예요? 원룸형이요. 원룸형 이렇게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5층 이상으로 지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자, 한 층만 딱 뗍시다. 이렇게 한 층만 딱 뗐어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쓰는 게 몇 층 남았어요? 4층. 한 층이 얼마요? 200. 얼마요? 800. 얘는 뭡니까? 그러면 얘는 연립이에요. 연립이지만 원룸형이에요. 연립이고, 한 층 당기면 더 떼봐. 이렇게 한 층 갖다 더 떼놓으면 이제 세 층 남으면 세 층. 세 개 층 남았다. 한 층은 얼마다? 200이다. 그럼 면적이 얼마요? 600이다. 이런 뭐가 돼요? 다세대. 그러니까 원룸형은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원룸을 쓰면, 자, 1번 단지형 연립입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연립. 원룸형 주택을 지어야 한다. 잘 들으세요. 단지형 연립은 이거요. 연립은 연립인데 4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인데 뭐는 빼고? 원룸형은 빼고. 두 번째, 단지형 다세대는 다세대인데 그 말은 4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인데 원룸형은 빼고, 원룸은 따로 적고 있으니까. 그러면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나온 적 없지만 혹시 나온다 그러면 건축인의 심의 거치면 몇 층까지 한다? 5층까지 할 수 있다. 나와봤자 그것 말고 쓸 내용이 없어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건축인의 심의 거치면 5층까지 할 수 있다. 그것만 주의하고. 타겟은 원룸형입니다. 원룸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서 이 조건을 모두 갖춘다. 첫 번째, 도생은 우리가 배울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밖에 나가서 도시형 생활주택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촌티 난다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확조해서 도생 그러면 남들이 좀 아는 것처럼 보이니까 도생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중개사무소 실장으로 있는 분들은 도생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남들이 도생 그러니까 따라서 도생 그래. 도생 D를 몰라요. D를 뭐라고요? 도시형 생활 주택이에요. 주택이 뭐 해야 돼요? 먹고 자고 씻고 해야 돼요. 근데 원룸형을 볼 때 도생은 먹고 자고 씻고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니까 욕실 부엌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욕실하고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을 하되, 그래서 원룸이요. 하나의 공간을 하되 전용면적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20이면 40이면 자꾸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20이면 하나만 해야지. 40이면 2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암기합시다. 세대별 전용면적은 14 이상에서 50 이하일 것. 시험 문제가 세대별 전용면적은 14 이상에서 50 이하일 것. 시험 문제가 그러고 나면 얼마 좋아요. 전용면적 60인 연립은 도생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물어보지. 전용면적 60인 연립은 도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전용면적 60인 다세대는 도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력이 안 되면 눈치라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85 이하라니까. 85 이하. 그러면 자, 전용면적 60인 아파트는 도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지. 이게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무조건 뭐로 들어가야 돼요? 원룸형으로. 얘들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있잖아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85까지 돼요. 85까지. 근데 단지형 아파트는 없잖아요. 단지형 아파트는 무조건 뭐로 가야 되고? 원룸으로 가야 되고. 원룸은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되고 14에서 50이니까 60인 아파트는 도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해석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14 이상 50 이하고, 그러면서 세대는 지하층에, 지금은 이 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거생활의 안정과 그 다음 뭐라고요? 수준 향상이요. 지하에서 나와야 수준 향상돼요. 지하에는 하지 말고. 그 다음 공동건축 제한 해가지고 공동건축 제한. 첫 번째 하나의 건축물은 도생이 뭐가 있다고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하고 그냥 줄여서 비도생을 합시다. 비도생은 같이 할 수가 없고. 도생, 비도생 같이 들어갈 수가 없다. 두 번째, 도생 중에서도 단지형 연립하고 플러스 원룸형은 같이 안 된다. 세 번째, 도생 중에서도 단지형 다세대하고 원룸형은 같이 안 된다. 같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단 해가지고 해가지고 원룸형하고 비도시형 1세대죠. 비도시형 1세대 이거는 된다. 앞전에 이거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 설명했나요? 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동희야 재수 없으면 몇 살 산다? 100살 산다. 그 생각해야 돼요.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 왜 재수가 없는 게 재수가 있는 것이지? 왜 재수가 없습니까? 걔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준비가 돼가지고 노후가 준비돼가지고 경제적 준비 돼가지고 100살 사면 좋은 건데 준비가 안 돼서 100살 사면 자 70 정도 되면 이제 노동력 상실했고 뭐 할 거야 이제 박스 몇 년 죽는다고요? 30년. 말이 맞는 말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30년 동안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대부분 60 되는 분들이 퇴직금 들고 2억, 3억, 4억, 5억 들고 사업했다가는 한 방에 간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어디로 갔다고 좀 안정되게 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전부 다 이쪽 투자를 했다고. 투자해서 여기는 하나, 둘, 셋 이걸 전부 다 뭐고? 원룸으로 하고. 원룸을 몇 개입니까? 15개. 서울에는 그래도 50만 원 받으니까 한 달 월세 얼마 나오고 750만 나오고 위에는 누가 살고 본인이 살고 이러다가 딸내미 시집가게 되면 하나 팔아먹고 공동주택이니까 다 공동이 파는 거요. 아들 장가 가면 하나 파는 거요. 하나씩 팔아먹는 거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게 뭐라고요? 퇴직자용. 처음에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순간 이걸로 엄청 많이 갔어요. 퇴직한 분들이 돈 들고 이걸로 많이 갈아탔다고 대부분. 나중에 사업해가지고 말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퇴직자용이다 얘기했어요. 퇴직자용. 조금 이따 퇴직자용 그리고 뭔가 이상한 표현 짓지 말고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 맨 꼭대기층 주인 살고 나머지 원룸에 세주는 거. 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준주거하고 어디에서? 상업에서는. 준주거 상업에서는 원룸형하고 비도생이 인정된다. 5개 쫙 끼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건물에는 도생, 비도생 안 돼. 도생 중에서 연립 원룸 안 돼. 다세대 원룸 안 돼. 단 원룸하고 비도생 1세대 퇴직자용은 되고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는 원룸하고 비도생이 된다. 여기까지 쫙 끼고 있어야 돼요. 도생은 출제가 아주 잘 돼. 출제가. 자 그럼 도생 이제 함정 나온 것만 봅시다. 함정. 첫 번째 300 미만. 두 번째 군민대 규모니까 85 이하. 세 번째 도간농자 도시지기 건설. 거기 함정 3개 있어요.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 함정은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5층까지 할 수 있다. 원룸에서 함정 나올 수 있는 것은 30 이상이면 면적이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그거. 그리고 면적이 14에서 50인데 절대 순수하게 14에 50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파트 함정이니까 60인 아파트는 도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공동을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도생과 비도생 안 되고 도생 중에서도 연립 원룸 안 돼. 다세대 원룸 안 돼. 단 퇴직자용 됨.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는 원룸과 비도생이 된다. 그렇게 해서 자꾸 반복 좀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넘어가야죠. 나머지는 없으니까. 4절 보면 이제 부대 시설, 복리 시설인데 부대, 복리 이것도 은근히 출제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반드시 갖춰놔야 되는 것. 그것은 부대. 반드시 갖추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복지 편의를 위해서 복리.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많이 어울려서 놀고 있는 그런 데는 뭐고? 복리고. 주민들이 평소에 주민들이 많이 없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부대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들 평소에 주민들이 거기 가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리사무소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건 주민이 아니고 관리원이고 주민들이 거기 가서 있겠는가 없겠는가 봐봐요. 복리에서 어디 놀 게 있습니까? 근성이 뭡니까? 단지 내 상가,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그렇게 판단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평소에 사람이 많이 어울려 놀고 있으면 뭐라고? 복리고 평소에 주민들이 없는 데는 부대고. 자전거 보관소는요? 자전거 보관소는 뭐하고 똑같아요? 주차장하고 똑같은 거. 주차장하고 똑같은 뭡니까? 부대. 자 3번 간선시설입니다. 간선. 주택법에서 영어가 기본 2문제 이상 나오니까 영어를 다 물어봐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이렇게 아파트 단지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 있습니까? 있죠. 단지 안에 도로는 뭘까요?
부대 복리요? 예. 예? 단지 안의 도로는 뭘까요? 부대냐 복리냐 물어보는데 간선이 나오면 어쩌겠다는 게 지금 정신 챙겨야지. 예, 부대. 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 단지 안에 보안등은? 단지 안에 보안등이 있나요? 가로등이 있나요? 도로에는 가로등이 있는 거고 단지에는 뭐가 있는 거? 보안등. 주택가에서 공부하면 보안등은 몇 미터 간격으로 꼽아놔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보안등은 50m 간격으로 있어야 돼요. 중개사 공부하고 관리사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단지 안에 있는 이 도로는 뭐고? 부대시설, 보안등. 평소에 사람들이 거기서 매달려 놀고 있으면 복리고 그냥 불만 붙이면 뭐고? 부대고. 당연히 부대 그래야지. 그러면 지금 이제 간선이 뭐냐? 간선은 이렇게 단지 안에 도로가 있는데 이런 걸 보고는 이런 거 도로 이런 게 뭐고? 기관시설. 얘도 마찬가지로 기관시설. 이렇게 단지 안에는 기관시설이나 밖에 있는 시설 이렇게 연결해주는 게 연결해주는 딱 이 구간만 놓고 이걸 보고는 뭐라? 이걸 보고는 간선시설이다. 간선시설.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 연결하는 이 구간이 간선시설인데 시험 문제가 유치하게 다음 중 간선시설 인것은 이런 게 나와요. 종류 뭐가 있냐? 어쩔 겁니까? 그러고 내겠다는데 써야지. 도로, 또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가스, 그리고 통신, 그리고 지역 난방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다음 중 간선시설인 것은 1번 놀이터, 뭡니까? 복리, 2번 관리사무소, 부대, 3번 노인정, 복리, 4번 주차장, 부대, 5번 지역 난방, 뭡니까? 간선, 뭐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이게 한번 나섰고 이미. 두 번째는 뭐가 났냐 그러면 이 개념이 이미 나왔어요. 간선시설은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관시설을 연결한 시설을 말한다. 이것도 이미 나왔어요. 세 번째 뭐가 안 나왔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거 세 개 까통지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포함합니다.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부대거든요. 부대. 근데 가스, 통신, 지역난방은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뭐로 본다? 간선시설 본다. 얘가 아직 안 써봤으니까 까통지 기억하자고.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너는 간선이다. 자, 4번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반대말은 민간택지. 공공택지. 공공사업의 개발 조정들은 체크합시다. 공동주택. 포인트 3개만 딱 잡으면 돼요. 공동주택 건설용지. 첫 번째가 공동주택 건설용지. 두 번째, 박스에 잔뜩 있는데 우리 뭐 본가? 답은 나와봤자 5번 아니면 6번이요. 나머지는 함정이 없어요. 5번. 도시개발법 따른 도시개발사업 체크합시다. 공공사업 시행자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자. 얘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나온다든가 조합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도 민간이니까. 민간이 나오면 안 되고. 두 번째, 수용 사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물어보면 상식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자 여기서 사업한대 무슨 사업한다? 수용 사용한다? 환지한다. 공공택지가 나올 수 없나 생각해보자고. 수용 사용 방식이 어쩐답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돈 주고 다 보내죠. 보내고 택지 정리하면 새로운 택지가 나오죠. 환지 방식은 공사 끝난 다음에 기존 소유자한테 땅 다시 줘야죠.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고 여기서는 나온다 이 얘기고. 혼용 방식이면 어디서는 나오고 수용 쪽은 나오지만 환지 쪽은 안 나온다 이 얘기고. 그러면 공공택지 결혼 핵심 3개 딱 나왔어요. 첫 번째 공동주택 건설용지지 단독주택이라고 쓰지 마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설용지고. 두 번째 시행자가 나오면 공공시행자가 나와야지 민간 시행자가 나오면 안 되고. 세 번째 방식을 묻게 되면 수용 사용 방식이 나와야지 환지 방식이 나오면 안 된다. 3개만 딱 잡으면 됩니다. 자, 5번 주택단지. 주택단지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주택단지가 뭡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입니다.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아파트 건설합시다. 아파트 1000세대를 건설합시다. 우리나라는 3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주택법 뭐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아파트 단지에다 아파트 주택도 짓고 관리사무소 부대죠. 놀이터 복리죠. 주택, 부대, 복리를 설치한 1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
근데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 체크해요. 다만.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답니까? 벌 수 있답니까? 본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본다. 자, 중간에 단지가 커요.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고속도로나 철도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중간에 있어서 구분이 되어버리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주택단지 몇 개다? 2개. 우리 시험에서 하나냐 둘이냐 이거 물어보니까 이거 주택단지 몇 개요? 2개, 2개. 자, 폭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나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으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니까 이것도 2개가 되는 거예요. 특이하게 중개사와 관리하고 시험만 봤다 그러면 꼭 이해가 나요. 12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우리 시험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2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이거 주택단지 하나요? 둘이요? 이런 거 물어봤어요. 하나에 둘이요? 하나지 하나. 12m 일반 도로면 하나라니까 20m 일반 도로가 돼야 뭐가 되지? 2개가 되는 것이지. 이런 거 물어보니까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 도로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그래서 본다요. 본다. 20m 이상 일반 도로가 들어오면 각각 별개로 본다. 8m 도시계 예정도로 각각 별개로 본다. 그러니까 12m 일반 도로는 너는 있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그래봤자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0m, 8m 암기 좀 해줘야 되고요. 6번 입주자 등 안 나와요. 그런 거 시험에. 자, 2번 사용자, 3번 관리주체 종류. 관리주체 종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도 나중에 읽어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4번 리모델링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해필이면 작년에 나와가지고 과연 올해 또 나올까 중요하긴 중요한 내용인데 리모델링은 자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무슨 법에서요?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무슨 법에서 합니까?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주택법은 주택법 어른이 보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모든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건축법이고 주택법은 뭐만 한다고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우리는 언제 리모델링 한다고요? 시험 끝나고 우리는 언제요? 11월 둘째 주 주말에 우리도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한 합격하려면 몇 킬로 이상 찐다고요? 15킬로 이상을 쪄야 통계상 중개사 공부가 아니, 통계 15기 이상을 쪄야 그래야 어쩌더라고요? 합격하더라고. 아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째 여기 가서 한 방에 빼면 된다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못 믿는다니까. 하여튼 나중에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밥심으로 산다고. 일단은 건강해야 되니까 몸매가 중요한 거예요. 몸매가 1년 또 해봐요. 끝내야 되니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이것을 이제 주택법을 하는데 먼저 리모델링이 뭡니까? 리모델링이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 하든가 대수선 하든가 뭐 하는 거? 증축하는 거. 대수선과 증축을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대수선 배웠나요? 배웠죠. 자, 대수선에 답될 수 있는 거 3개 있는 게 답될 수 있는 게 대수선에 문제 나면 답 나올 수 있는 게 3개 있는데 1번 배웠다며. 대수선 1번. 내력벽을 증설해 채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7번. 미관주 간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당 변경. 9번.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로 증설해 채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답은 어차피 얘들밖에 안 나오니까 얘들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우리 시험은 주관식 아니요. 쓰란 말 아니에요. 쓰란 말 아니고 써놓을 테니까. 봐가지고 아는가 모르는가 그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기억은 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수에 뭡니까? 설명할 건 없다는 얘기고. 증축인데 증축은 도대체 어디까지를 리모델링으로 봐줄 거냐? 증축한다 그러면 조건이 일단은 암기할 건 암기합시다. 증축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경과해야 돼요? 15년 이상 경과를 해야 돼요. 중고검사 받고 사용금 최소한 15년 이상의 경과해야만 증축 허가를 해준다. 두 번째 증축의 범위입니다. 증축의 범위. 전용 면적 얼마까지요? 10분의 3 이내인데 이 공동주택이 전용 면적 85 미만인 것들은 얼마까지? 10분의 4까지 된다. 10분의 4까지. 증축해가지고 세대수를 눌린다 이 말하는데 증축해서 세대수를 증가한다던데 합니다.
얼마 증가합니까? 기존 세대 얼마요? 100분의 15 이내까지. 세대수가 늘어나야 좀 지어줘야 그거 분양해가지고 어쩐다고? 비용 충당. 리모델링 비용 충당. 순수하게 돈 다 내라 주민들 못해요. 돈 비싸가지고. 이만큼 세대수를 늘려가지고 이 돈 분양해가지고 그 돈도 충당합시다. 세대수 늘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늘리는 방법은 평수가 이러고 있다 그러면 자 세대수 이게 베란다다 그러면 어떻게 늘어납니까 하면 10분의 3을 늘린다. 앞쪽 트고 뒤쪽 트고 뒤쪽 늘리고 앞쪽 이런 식다 늘어나는 거요. 늘어나게 되면 면적이 이게 꽤 커졌죠. 이게 30% 늘어나니까 30% 늘어나서 아파트 규모가 종전보다 훨씬 커졌어요. 세대수를 어떻게 늘립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 방법 세대 분할한다. 자 101, 102, 103, 104, 105 이러고 만들면 되고 세대를 나누자. 그래서 어쩌자? 얘를 갖다 분양하자. 이러니까 이 세입자가 여기 살고 있는 소유자가 조락하죠. 리모델링해서 좀 더 크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맞죠? 그래서 작아졌네.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하지 않아요. 두 번째 방법. 저게 안 되네? 그럼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있지 왜 없어요? 이렇게 동이 있으면 옆에다가 차라리 한 동을 이루고 짓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15년 전에 아파트 지면서 15년 뒤에 우리는 리모델링 할 거니까 한 동 지을 딱 남겨놓습니까? 현실은 좋은데 이거는 이상의 꿈이고 그런 땅이 없어요. 그런 땅이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뭐라고요? 위로 올리자. 위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택하는 게 이게 수직입니다. 수직 방향 증축할 때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가? 이게 구조 안전 얘가 버텨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가? 이래서 물어본 게 이게 지금 층수가 15층 이상 되는 것은 몇 개 층까지? 3개 층까지 하고 그리고 15 반대 14층이니까 14층 이하인 것은 몇 개 층까지? 2개 층까지 한다. 2개 층까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층수가 높으면 더하고 낮으면 덜하고 낮은 게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10층짜리 아파트하고 30층짜리 아파트하고 왜 그냥 10층짜리 아파트는 기둥이 이랬으면 30평짜리 아파트는 기둥이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구조 안전상 얘가 훨씬 더 튼튼하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튼튼하게 지은 거니까 3개 올려도 되고 좀 더 부실했으니까 부실한 거 아니지만 좀 더 거시기 하니까 어쩐다고요? 2개씩 하면 되고 숫자 암기 다 해야 돼. 숫자 암기. 그래서 리모델링 증축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자 15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 나중에는 그 다음도 다 해야 돼요. 1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분명히 시험에서 그런 내용까지 나오니까 증축에 보면은 전용 면적이 10분의 3 이내인데 10분의 3인데 85 미만이면 10분의 4까지 된다. 증축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얼마 늘냐? 기존 세대 100분의 15까지. 어떻게 늘릴 건데? 이번은 수직 방향 증축이다. 15층 이상이면 3개 층,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 그래서 리모델링 중거고 그 다음에 7번 공구입니다. 공구도 중요합니다.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 따라 둘 이상 구분되는 1단위 구역으로 줄 겁시다. 착공, 신고, 사용검사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착공, 신고, 사용검사 따로따로 하겠다. 이런 얘기였죠. 영종도 사건, 영종도에 건설회사가 야심차게 아파트를 몇 세대를 지어가지고 300세대를 지어가지고 3000세대 지어가지고 3000세대면 이거 단지가 꽤 크거든요. 이거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공사 시작합니다. 동시에 착수하고 뭐하고 동시에 분양하고 뭐하고 동시에 입주하고 옛날에 이게 됐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몇 년 동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3000세대 사업계획 승인 받아 동시에 착수 딱 하고 좋았어요. 동시에 분양 딱 하고 몇 개 분양됐어요? 2세대 분양됐어요. 얼마 남았어요? 2998세대가 얘가 뭐 남았어요? 미분양 남았어요. 미분양. 건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망했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많이 망했어요. 특히 뭐 영종도 들어가서 많이 망했어요. 이거 떨이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분양팀이 들어가가지고 분양팀 한 팀이 들어가가지고 미분양 이거 하나 분양해주면 대부분 수수료가 1000만 원. 순간 5개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니까 이게 뭔가 있는 사업 뭐가 좀 때가 좀 맞아야 돼 때가. 이 팀이 들어가가지고 항상 이제 분위기가 물이 익을 당시에 운 좋게 딱 들어가고 그럼 영종도 가게 되면 영종도에 뭐 카지노 들어옵니까? 뭐 동양 최대 해가지고 딱 이러고 있으면 이쪽이니까 여기 가까우니까 얘들이 딴 데 가지 말고 이리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동양 최대 카지노 만들고 영종도에 카지노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못 가지만 외국인이 오게끔 유치시키려고 여기다 최대 카지노 만드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진 거야. 우연찮게 때가 맞은 게 때가 5개월 만에 해가지고 5개월 만에 얘들이 얼마나 500여 프로에서 나온 거예요. 순간 분양쳐가지고 이쪽 팀들이 때가 맞는 거야. 건설에서는 망했지만 얘들은 된다. 얘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이래서 어떻게 망하는 걸 방지하냐. 이래서 이게 한 번에 분양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먼저 300개만 해보고 분위기가 좋아요. 바로 그 다음 몇 개 해보고 500 해보고 좋네요. 그 다음 몇 개 해보고 700 해보고 몇 개 돼서 이제 1500 됐습니까? 그러면 1500 해보고 괜찮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착공을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따로 합시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다고.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공구. 이 공구인데 첫 번째 포인트가 착공신고, 사용검사 따로 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이제 탑 되는 것만 찾아. 탑 되는 거. 다른 거 싹 필요가 없고 1번 몇 미터 이상 폭으로 나눈다? 6m 이상 폭으로. 2번 저 밑에 2번 공구별 세대는 몇 세대 이상이다? 300세대 이상이다. 3번 이거를 나누려면 생각해봐요. 자 봐요. 이걸 갖다 최소한 2개 나눴으면 여기도 300이고 여기도 300은 들어가야죠. 300 들어가니까. 그러면 공구로 나누려면 전체는 몇 세대가 돼요? 전체는 600세대 이상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전체는 600세대 이상. 그래야 공구로 나눕니다. 전체는 600세대 이상. 그러면 지문이 5개 안 나오네. 지문이 5개. 첫 번째 뭐 따로? 착공 따로, 준공 따로. 그게 하나 나왔고 두 번째 6m 이상 폭 2개 나왔고 세 번째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 네 번째 전체 공구가 600세대. 5개가 안 되네. 5개가 안 되면 지문 하나 쓸 수도 있겠고 안 될 것 같지만 조금 이따 뭐가 나오냐 그러면 얘가 109고 209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고 자 109 언제 시작해야 돼? 이게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얘가 먼저 최초 공구 몇 년 해야 된다? 3년. 그 다음 공구는 최초 공구가 시작되고 몇 년 해야 된다? 2년. 이런 거 끌고 오면 지문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구만 가지고 한 문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 될 수 있는 부분만 뭔지 알았으면 답 되는 부분 모아가지고 계속 반복해요. 첫 번째 착공, 사용검사 따로 하겠다. 두 번째 6m다. 세 번째 300세대. 네 번째 600세대. 다섯 번째 뒤에서 합니다. 최초 공구는 3년 내. 그 다음은 2년 내.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702페이지 5절 X, 6절 X, 7절 스스로, 8절 스스로. 8절에서 우리 시험에 2문제나 나왔었는데 스스로 읽어보세요. 안 읽어봐도 남들은 다 풀대요. 한 번쯤만 읽어보면 다 푸니까 스스로 풀어보시고 705페이지 넘어가면 9절 다른 법률과 관계 스스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706페이지 가면 2장 주택 종합계획 수리예요. 얘는 6월달에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요. 혹시나 6월달에 한번 툭 보는 거고 이게 공법 측면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데 이게 주택 종합계획이니까 주택이죠. 주택. 계획이니까 정책이죠. 정책. 주택 정책. 학교론 가요. 학교론 얘가. 학교론 가서 주택 종합계획이 어쩌고 저쩌고 정책 측면에서. 그러니까 한 번쯤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09페이지 3장 주택의 건설 잠시 쉬고 합시다.